자,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봅시다. 빠르게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저번에 극한이 무엇인지 배우고, 극한, 좌극한과 우극한, 그리고 그것의 수렴 발산을 판단하는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그 기준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부정형, 얘가 수렴이냐 혹은 발산이냐, 그걸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 있는 경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근데 이런 부정형을 내가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극한의 성질이야. 우리가 극한을 풀어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첫 번째는 그래프를 사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수식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우리가 모든 식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미 충분히 한계가 존재하는 거고, 수식은 우리가 시도는 해볼 수는 있지만 복잡한 이런 부정형의 형태에서는 우리가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극한의 성질을 통해서 부정형의 식을 이것저것 변형을 시켜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극한의 성질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극한의 성질이라고 해서 뭔가 엄청 특이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그 시그마 있잖아. 이 시그마하고 상당히 비슷해, 이 리미트라는 기호가. 특히 성질 부분에 있어서 그 성질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을 할게. 자, fx라는 식하고 gx라는 식이 있어.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때에 fx를 갖다가 내가 l이라고 할 거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갖다가 내가 m이라고 할게. 이건 그냥 그렇다고 가정을 한 거야. 얘는 무조건 그냥 맞는 말이다 라고 치고, 이게 맞는 말일 때 어떤 게 성립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어떤 fx라는 식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어. 2든 뭐 아니면 3이든 아니면 4, 마이너스 6, 루트 2 같은 어떤 특정한 고정된 수가 하나 곱해져 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리미트를 x는 a에 가까워지도록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여기에 있는 상수를 리미트 기호 바깥으로 빼주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 시그마에서 어떤 수열 an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은 얘를 상수를 시그마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지. 이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긴 해. 그래서 상수 c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따라서 얘가 c 곱하기 l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냐, 리미트, 제대로 쓰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곱하기 fx의 꼴이 존재할 거야. 근데 이 순간에서 여기에 있는 x를 똑같이 바깥으로 빼낼 수 있지 않느냐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얘는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이야기야. 왜냐하면은 지금 리미트 x가 a로 갈 때라는 어떤 기호는 x라는 기호가 지금 a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x라는 문자는 이미 리미트라는 기호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애를 함부로 리미트 기호 바깥으로 빼내버리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어느 순간에만 가능하느냐, c가 상수, 특정한 고정된 숫자일 때만 가능하다. 그것만 조금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볼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어떤 fx라는 식하고 gx라는 식하고 더해져 있는 경우야.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 시그마로 an 플러스 bn 이런 꼴로 되어 있으면은 시그마 an 플러스 시그마 bn 꼴로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었듯이 얘도 분배해 줄 수 있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런 꼴로 충분히 우리가 분배해서 쓸 수 있다. 물론 fx하고 gx하고 덧셈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을 때도 충분히 가능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동시에 성립한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지금 내가 가정을 이렇게 해놨잖아. 이 말은 즉슨 지금 fx하고 gx가 x는 a에서 수렴한다라는 일종의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렴한 상태라고. 만약에 얘가 수렴되어 있지 않다면은 1번 조건도 성립될 수가 없고 2번 조건도 성립될 수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한번 봐봐. 이건 정말 나쁜 예시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x 이런 꼴의 식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갖다가 함부로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리미트를 분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 아닌가? 절대로 이렇게 쓸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여기에 있는 x-2분의 1이라는 숫자가 극한값이 2일 때 얘가 발산하잖아.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좌극한하고 우극한조차도 달라. 따라서 절대로 어떤 한 놈이 발산한다. 그런 순간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부정형의 형태에서 만약에 부정형,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2번을 절대로 함부로 적용시켜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여기 있는 fx하고 gx가 어떤 특정한 x값에 대해서 수렴인지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서 굉장히 쉽게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웬만해선 다 수렴한다, 다 발산한다 그런 걸 쉽게 알려주긴 하지만 이런 걸로 좀 함정을 파는 문제들이 몇몇 개 있어. 얘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번 적용할 때 특히나 주의하도록 하자. 자, 3번. 3번은 우리가 시그마하고는 조금 다른 굉장히 특이한 하나의 성질이야. 얘는 뭐냐?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의 형태가 있어. 그러면 얘는 내가 리미트 기호를 서로 분배해 주는 것이 사실은 가능하다. 이렇게. 따라서 얘가 답이 어떻게 되냐? L 곱하기 M의 형태로 충분히 바꿨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지금 1번하고 헷갈릴 수 있어. 1번은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은 1번의 예외 상황에서 X가 리미트 기호 바깥으로 아예 나가는 게 안 된다고 그랬던 거야. 3번에서는 리미트 기호는 밖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리미트 기호는 항상 이렇게 따라 나온다. 마치 분배를 해주듯이. 리미트 기호 바깥으로 하나를 이렇게 빼버릴 수는 있지만 그때에는 똑같은 리미트 기호가 앞에 붙는다. 그런 형태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 근본적으로 다른 거지. 얘는 리미트 기호를 썼으니까 가까워지는 순간을 관찰하고 있는 거고, x라는 문자를 갖다 그냥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x 리미트 x가 a 형태로 갈 때 fx 이렇게 쓰면은 이 x는 그대로 그냥 x 변수가 되는 거야. 아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 예외 상황과 3번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리미트 기호는 제대로 빠져나가야만 한다. 얘도 2번하고 마찬가지로 fx하고 gx가 무조건 수렴해야 한다라는 어떤 거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수렴해야지만 여기 있는 3번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면 좋겠어. 자, 4번도 3번이랑 살짝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때에는 리미트 gx x가 a로 갈 때,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줘서 얘가
L분의 M 꼴로 쓸 수 있다. 기본적인 원리는 3번하고 똑같아. 마치 fx가 아니라 fx분의 1 그런 식으로 써줘도 충분히 가능하지. 4번도 마찬가지. fx하고 gx가 항상 수렴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리고 사용하면은 아주 문제가 개박살이 날 거야.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자, 교과서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극한의 성질은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어. 자, 근데 나는 여기 있는 이 4가지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보려고 그래. 조금만 더. 이거 참고로. 이거 절대로 L이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자,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한 점을 하나 소개를 시켜줄게. 첫 번째, 다항함수는 수렴한다. 단 유한한 값에만. 이게 무슨 말이냐? 미안. 다항함수라는 거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어떤 x의 세제곱 아니면은 뭐 x의 4제곱, x의 5제곱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덧셈으로만 표현된 차수가 정수로만 딱딱 떨어지는 어떤 특정한 그런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불러. 다항함수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제 4차 함수 그런 애들이 있겠지. 그런데 다항함수는 항상 수렴해. 무조건. 자, 그렇다면 여기는 1번 식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유도될 수 있는지를 한번 써볼게. 자, 봅시다. x도 항상 수렴합니다. 내가 어떤 값을 어떤 리미트를 갖다 씌우든 간에 얘는 항상 수렴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어떤 1차식이든 2차식이든 3차식이든 4차식이든 그것이 덧셈으로 되어 있든 뺄셈으로 되어 있든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매끄럽게 쭉 이어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이렇게 매끄럽게 쭉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연속이라고 나중에 뒤에 배울 건데, 모든 다항함수는 모든 x값에 대해서 수렴함과 동시에 연속이다라는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야. 뭔가 증명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항상 맞는 말이다라고 받아들여도 충분해.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내가 리미트 x에 뭐 1을 집어넣든 뭐 3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5를 집어넣든 루트 2 집어넣든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어떤 다항함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항상 수렴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무슨 말이 되냐면은 다항함수 플러스 다항함수 혹은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를 빼고 있는 어떤 형태에다가 내가 리미트를 갖다가 씌워내도 얘가 수렴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왜?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극한의 성질 2번에 의해서. 오케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데, 이 세 번째는 뭐냐? 다항함수는 연속이다. 자, 우리 아직 이 연속이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설명 안 했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다항함수의 연속성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뒤에 다루는 걸로 하고, 어찌됐든 다항함수는 모든 숫자를 고르든 연속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렇다면 이 연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어떤 때? 모든 그래프가 연속일 때.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4x라는 식에 대해서 한번 구한다라고 해보자. 얘는 다항함수 플러스 다항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렴합니다. 두 개 전부 다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한 거 두 개를 더한 놈들도 당연히 수렴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3번에 의해서 다항함수는 모두 연속이었기 때문에 극한하고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거를 내가 그래프를 그리든 수식적으로 접근을 하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대입하면은 극한이 나온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야. 따라서 여기 있는 식은 x자리에다가 2 집어넣은 4 플러스 4 플러스 8 해서 극한값이 12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다항함수하고 관련된 어떤 극한을 다룰 때는 정말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우리가 공통 과정에서는 다항함수밖에 다루지 않아. 다항함수를 벗어난 애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전부 다 미적분이라는 3학년 과목에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걸 배우진 않고 얘만 본다 이거야. 그래서 다항함수만 다루기 때문에 여기 있는 1, 2, 3번은 웬만해서는 맞는 말이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극한 값을 계산을 할 때 굉장히 강력한 도구를 손에 얻은 거야. 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의 대부분의 식들은 다항함수고 그런 다항함수들은 연속임과 동시에 수렴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웬만해선 대입으로 전부 다 풀어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부정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부정형. 부정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어떤 형태들을 갖다가 싹 다 모아놓은 거야. 자, 이제 가령 예시를 들면은 뭐 이런 꼴,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 아니면은 0분의 무한꼴, 아니면은 무한분의 0꼴, 아니면은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 아니면은 무한 곱하기 0꼴. 자, 근데 여기에서 이 0이라고 하는 놈들은 전부 다 극한하고 관련된 계산 결과인 0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얘를 무한소라는 단어로 우리 계속 쓴다라 그랬어. 하지만 편의상 그냥 0이라고 부를게. 얘는 엄밀히 따지면은 완전 진짜 0하고는 다른 거야. 자, 일단은 가장 알아내기 쉬운 것부터 이 두 개부터 봅시다. 얘는 항상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생각해봐. 이게 무한대라는 거는 분모가 계속, 이제 분자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분수 자체는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야. 근데 무한소라고 하면은 분모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분수 전체도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커지고 있는 게 일관되게 존재하니까 그럼 얘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니 무한대로 발산하겠군 이라고 그냥 결론을 쉽게 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무한대분의 무한소 같은 경우에도 무한소로 수렴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왜 그렇게 되느냐? 같은 원리야. 무한대분의 무한소를 보면은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전체의 분수는 작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모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으니까 분자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으니까 분수 전체는 계속해서 작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얘가 무한소로 수렴을 한다. 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애들은 얘네 두 가지밖에 없어.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개, 여기에 있는 두 개는 조금 접근을 다르게 해야 돼. 왜냐? 얘는 증가함과 동시에 감소함이 지금 서로 상충이 되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함과 감소함이 서로 상충되고 있고, 얘는 증가에서 증가를 뺀다라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발산할지 수렴할지 아니면은 뭐 0으로 갈지 그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우리가 조금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얘가 어떤 식으로 값이 발전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보면서 푸는 걸로 하자. 만약 교재가 잘 도착했다면은 그게 어디에 나와 있을 거냐면은 일단은 24페이지에 먼저 나와 있을 거야. 24페이지에 필수 예제를 통해 가지고
얘가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0분의 0꼴이야. 자, 1번 봅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7 이런 꼴이 된다. 자, 선생님들은 조금 가볍게 해가지고 막 꼴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0분의 0꼴이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확인할 부정형의 형태야. 우리가 미분을 다룰 때도 저 부정형 꼴을 정말 많이 보게 될 거고 굉장히 보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0분의 0꼴이라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일단 대입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3이라는 거를. 3을 대입을 했다. 대입을 했더니 얘는 일단 3-3이 되니까 얘는 0이 돼. 자, 얘도 3 집어넣었더니 x 세제곱은 27이 되니까 그렇다면 27-27은 따라서 0. 0분의 0꼴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인 계산으로는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식을 조금 처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0분의 0꼴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얘는 분모, 분자의 공통인수를 나눈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눌 수 있는 게 없다. 물론 이런 상태에서는 무조건 나눌 수 있는 게 있거든. 2번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걸 전부 다 나눈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을 때 그런 순간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세 가지 방법이 있구나. 0으로 가는 애들이 없어. 0으로 가는 애들이 없다. 그러면은 수렴합니다. 만약에 0으로 가는 애가 있어. 근데 얘가 어디에 있냐면은 분모에 있어. 그럼 얘는 발산합니다. 분자에 0이 되는 애가 있어. 분자에 0이 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얘는 수렴합니다. 어디로? 특히 0으로. 자, 이 예시를 가지고 한번 보자. 자, 우리는 얘가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고 얘도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27은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27은 곱셈 공식에 따라서 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3x구나 3x 플러스 9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 쓴다. 리미트 x가 3으로 간다. x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극한값의 성질 때문에 여기 x-3은 x가 아무리 3에 가까워진다라고 해도 실제로 0이 되진 않아. 그게 극한의 성질이었으니까. x 3에 가깝게 갈 뿐 실제로 3이 되는 건 아니라. 따라서 여기에 있는 숫자도 여기에 있는 숫자도 사실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꼴이 된다는 거지. 이제 그냥 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그러면 얘가 9 나오니까 얘가 극한값이 27이다 하고 뽑아내주면 됩니다. 자, 다른 예시를 보자. 다른 예시. 조금 복잡한, 이번엔 루트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x가 0으로 간다. 2x분의 루트 4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다. 자, x에다 0 집어넣어보자. 0 집어넣으면 얘가 0으로 가고 0 집어넣으면 얘가 루트 4가 되니까 얘가 2가 되고 2 마이너스 2를 갖다가 하니까 따라서 얘도 0으로 간다.
따라서 얘가 0분의 0꼴이 된다. 그래서 얘가 부정형이라는 건 내가 알아냈어. 일단 부정형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조금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똑같이 구해 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얘 루트가 들어가 있어. 루트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은즉슨 얘가 인수분해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선상에서는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루트가 들어간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유리화를 해주면 됩니다. 원래 유리화는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 그걸 바꿔주는 형태로 했었어. 근데 여기에서는 분자에 무언가가 있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유리화 시켜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유리화를 시키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자, 얘는 루트에다가 어떤 숫자가 지금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순하게 합차 공식 사용해 가지고 유리화를 시켜보도록 하자. 그래서 합차 곱하기 분모 분자의 같은 수 4 플러스 x 플러스 2 루트 4 플러스 x 플러스 2 이게 같은 숫자를 곱해준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 식 쓸 때 조심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습관. 리미트 빼먹으면 안 돼. 리미트를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 리미트 빼먹다가 이거 까먹고 계산하면은 큰일 납니다. 계산하면은 이게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하면은 4 플러스 x 마이너스 4 분의 2x 곱하기 루트 4x 4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는데 지금 4에다가 마이너스 4 해줬으니까 이거 앞에 거 사라지고 이제 그러면은 딱 눈에 보이지. x가 0으로 갈 때 이 x는 실제로 0이 되는 게 아니니까 서로 약분 가능.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4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 x가 0으로 가면은 얘가 루트 4가 되니까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얘의 극한값은 4분의 1이다 하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 혹은 유리화를 통해서 0으로 가는 애들을 약분시킨다 라는 관점으로 여기 있는 부정형 풀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뭐냐?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얘는 근데 생각보다 모양이 굉장히 일관적이야. 이런 거야. 자, 1번 필수예제 10번에 1번 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의 x제곱 마이너스 2 분의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런 상태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결국 무한대 꼴분의 무한대 이렇게 된다. 이런 순간에서는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의 꼼수 비스무리한 걸 좀 쓸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갖다가 분모 분자에 최고차항을 나눈다. 이렇게 풉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위쪽에 있는 놈의 최고차항은 x제곱이고 아래쪽에 있는 최고차항도 x제곱이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분모 분자에 x제곱을 갖다가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가 좀 커질 것 같으니까, 자, x제곱분의 3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분의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바꾼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 배분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x제곱분의 3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2 분의, 좀 아래로 쓸까? 그래서 x제곱분의 2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4x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뀐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x는
어떤 특정한 값이기 때문에 얘 0 아니지. 그래서 나누는 게 가능해. 이렇게 약분 뿅 해줄 수 있다. 얘도 약분 이렇게 해주고 얘도 약분이 가능하긴 한데 x가 하나만 사라진다. 그지? 하나만 뿅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x가 밑에 하나 남겠네. 그럼 얘가 어떻게 변하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제곱분의 2 분의 2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x들은 전부 다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x가 분모로 들어가 있는 이 분수들은 전부 다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극한 성질이었죠. 분모가 계속 무한대로 커지면은 그 전체 분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2. 자, x라는 문자가 사라졌으니까 단순히 그냥 3분의 2라고 써주면 됩니다. 영향을 받는 문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따라서 리미트 이놈의 극한은 3분의 2다 라고 써주면 돼. 그러니까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이거야. 근데 최고차항 중에서 물론 여기 위쪽에 있는 최고차항하고 아래쪽에 있는 최고차항하고 다를 수가 있어. 가령 얘가 이렇게 3차가 나와 있고 얘가 이렇게 4차까지 나와 있어. 그럼 이런 순간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알려줄게. 얘를 나눠.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눠줘요. 그렇게 해줘. 최고차항 갖다 나누면은 견적이 딱 나올 거야. 자, 물론 이렇게 해서 풀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최고차항 비교해.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을 비교했더니 얘가 서로 같아. 똑같이 2차, 2차 혹은 3차, 3차 이런 꼴이야. 그러면은 극한값은 수렴하고 그 수렴하는 구체적인 값은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겨놓으면 돼요. 얘가 극한값이야. 볼까? 자, 얘는 최고차항이 x제곱으로 서로 같았어. 그런 상황에서 극한값은 당연히 존재하고 수렴하고 그때에는 최고차항의 개수인 3하고 2만 남겨가지고 얘가 3분의 2가 된다. 아, 이렇게 빠르게 계산해낼 수 있어. 물론 이것의 단점은 최고차항이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같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봐야 돼. 물론 계산을 하면서 익숙해지면은 너 나름대로의 규칙을 조금 찾아낼 수도 있어. 하지만 웬만해서는 최고차항이 같은 순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 하나만 빠르게 더 풀고 가자.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 볼까? 4번 볼까? 이게 극한값을 풀 때 나타나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야. 자, 이런 식이 있어요. 자, 분모의 최고차항은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 최고차항은 x요. 그리고 차수는 1이야. 쉽네. 그래서 밑에를 봤더니 x제곱이 보이네. 그래서 여기는 x제곱의 차수는 x제곱이니까 2 하고 썼어. 근데 그러면 안 돼. 아니, x제곱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걸 제곱이라고 쓰지를 못하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루트에 있어. 루트가 씌워져서 그래. 우리 알고 있잖아. x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얘는 사실 x제곱을 2분의 1승 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x의 1승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라봤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루트가 씌워졌기 때문에 이놈의 최고차항은 2분의 2 따라서 최고차항 1 이렇게 봐야 돼. 아니, 여기 앞에 1이 붙어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얘는 x가 무한대로 커지는 와중에 너무 보잘것없이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한다. 같은 원리로 x하고 x제곱끼리 비교를 할 때도 x가 커지는 그런 값에 비해서 x제곱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x는 무시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 개수분의 개수꼴로 비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야. 증가하는 어떤 정도가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를 한다는 거지. 어쨌든 최고창을 판별하는 기준은 이 루트도 항상 포함을 시켜야 된다. 루트가 포함이 안 된 상태로 계산을 하면은 결과는 엉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분자가 1차, 분모가 1차항인 걸 알았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를 갖다 확인해 봅시다. 이놈의 개수는 1, 이놈의 개수는 얼마일까?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1인데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도 여전히 1이잖아, 개수는. 따라서 개수도 1. 따라서 이 극한값은 1이다. 하고 빠르게 찾아줄 수 있다. 이런 예시도 있어. 이건 내가 그냥 창작한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7x 5제곱 하지 말고 6제곱 하자. 6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x의 세제곱 분의 4 x의 세제곱 이렇게 해놨다. 최고창 얘는 3차, 밑에 얘도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얘 3차니까 최고창 3차 맞습니다. 개수만 모아보자. 자, x 세제곱의 개수 4. 자, 얘는 앞에 밑에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얘가 개수는 사실 루트 7이다. 이놈의 개수는 1이다. 따라서 극한값은 이렇게 된다. 유리화 시켜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최고창의 개수만 판별을 해주면 된다. 최고창 개수가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걸 그렇게 나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아니면은 그냥 상수분의 무한대는 무한대로 간다는 거. 이거 두 개 이용하면은 쉽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 자, 이제 남은 게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고, 이제 무한대 곱하기 0 꼴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좀 더 짬이 나면은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자. 숙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풀어오는 게 좋긴 한데, 숙제는 이렇게 할까? 숙제는 24, 24페이지 교과서 24페이지에 15번 1에서부터 3번까지만 풀어오고 25페이지에 16번 1에서부터 3번까지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지금 교과서가 아직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찍어서 보내줄게.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